울산 포항 고속도로의 한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기름을 넣은 차량 10여 대가 터널을 달리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포항시 죽장면 고랭지 여름토마토의 작황과 가격이 좋은 반면 방울토마토는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영덕군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크고 작은 축제를 열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터널 안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멈춰섰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처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에 물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장미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터널 안에 화물차가 멈춰서 있고 뒤따르던 차도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차가 갑자기 엑셀이 안 밟히니까 많이 놀랐죠. 세우니까 앞에도 이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길이 3km인 울산 포항고속도로 외동 2터널에서 차들이 잇따라 멈춰선 건 어젯밤 9시쯤. 도로공사에 접수된 것만 5대, 모두 운행 중 시동이 꺼진 겁니다. 한 30분 사이 동시간대에 전 보험사가 거의 다 일이 떨어져가지고 일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고속도로에. 조사 결과 운전자들은 모두 1k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기름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에서 기름을 뽑아봤더니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시동 꺼짐 현상이 접수된 이후 해당 주유기는 지금까지 이용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천둥하고 번개로 갑작스럽게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주유기하고 기름 배관, 탱크 등의 미약인 부분에 누수로 인해서 탱크에 물이 유입된. 해당 주유소는 지난해 12월 영업에 들어간 임대주유소로 시설 관리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유 뒤 발생한 갑작스런 시동 꺼짐 현상에 운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고랭지 농업으로 유명한 포항시 죽장면에선 요즘 여름 토마토 출하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작황과 가격 모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는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적인 고랭지인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이맘때 평지 토마토가 끝물인 것과 달리 싱싱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곳 토마토는 해마다 7, 8월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데 친환경 재배로 당도가 높고 고랭지의 영향을 받아 저장성이 뛰어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밀교사가 심하니까 껍질이 좀 두꺼우니까 단단하고 저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실온에 놔둬도 우리 친환경 쪽 이런 것도 한 15일 정도. 올해는 작황도 좋고 가격도 10kg 한 상자에 13,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30%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곳 토마토는 6년 전부터 일본 수출을 시작해 올해는 대만으로까지 수출길을 넓혔습니다. 이와 반대로 방울토마토 농가는 가격 폭락으로 울상입니다. 전국적인 생산 과잉으로 킬로그램당 출하 가격이 지난해 2,000원 선에서 올해는 500원으로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택배 등 직거래로만 조금씩 팔고 공판장을 통한 대량 출하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출하 가격이 키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출하를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올 것 같습니다. 포항시 친환경 농업지구인 상옥 토마토는 60여 농가가 연간 3,500톤을 생산해 7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판로 부족 등으로 친환경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도 내 24개 농업 분야 기관단체는 오늘 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과 농식품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배는 선물용 비중이 64%, 사과는 43%, 인삼 56%, 한우는 21%로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돼 결국 농업 기반마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은 일선 시군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크고 작은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영덕군은 전담 부서 없이 엉뚱한 부서에 맡겨 축제의 전문성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끝난 영덕 황금은어 축제. 영덕군의 주무부서는 축제와는 무관한 해양수산과입니다. 대개 축제도 해양수산과입니다. 같은 어류를 소재로 했는데도 영덕 물가자미 축제만큼은 새마을 경제과입니다. 축제 부서가 중구 남방입니다. 관광객 유치 효과가 가장 큰 해수욕장도 운영은 해양수산과가 관리는 읍면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축제를 해도 질적으로 뚜렷한 성장을 보이지 않자 영덕군은 올해 말 문화관광재단과 축제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그 전문가들이 축제를 총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포항시는 12년 전 축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비로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광, 국제 협력을 한 개 과로 통합했는데 지난 주말 국제 불빛 축제는 관광객을 몇십만 명 모으고 경제 유발 효과를 몇백억 원 누리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6개국 대사와 12개 도시 시장, 항만 CEO, 크루즈 관광 대표 등 205명을 초청해 포항 관광과 영일만항 마케팅을 벌여 먼 장래를 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장 성과로 이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과 포항공항 전세기 협약을 맺었는데 11월 초 여객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전담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축제 콘텐츠나 이런 거를 지속 발전 가능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지역의 축제도 이제는 전문성을 갖추고 질적인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18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3학년 학생 18명이 설사와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어제부터 급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구식약청은 학생들의 각 업무를 제출해 역학조사를 하는 한편 교육청도 이 학교의 담당 직원을 파견해 음식과 식수, 조리 종사자의 위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내일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철강업체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열연 강판은 115만 톤으로 국내 수출 물량의 13%, 금액으로는 6,200억 원에 이르러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수출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한 예비 판정에서 포스코에는 7.33%, 현대제철에는 3.97%, 기타 업체에는 5.65%의 관세율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연금이 2분기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지분율을 지난해 말에 비해 0.95%포인트 상승한 10%로 늘렸고 현대제철도 6.95%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올해 철강 가격 인상과 건설 경기 회복, 중국 철강업계 구조 조정 등으로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 가능 면적이 확대되고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도 대폭 완화됩니다. 농축산식품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방안을 반영해 최근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 해제 가능 면적이 현행 2헥타르 이하에서 3헥타르 이하로 확대됩니다.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도 산지 유통시설 취급 범위가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되고 마을 공동으로만 허용됐던 농촌 체험시설 설치가 농민과 농업법인에 허용되며 농지 전용 허가 시설, 즉 종교시설과 수련시설, 승마 운동시설 등의 면적 상한이 늘어납니다. 포항 제철고등학교의 내년도 포항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이 올해 59명에서 67명으로 8명 늘어납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비율을 55%에서 50%로 줄이는 대신
포항 지역 학생 선발 인원과 도내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인원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철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의 포항 지역 경쟁률은 1.92대 1을 기록했으며 입학원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해마다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을 되풀이해 주장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은규 경북도의회 의장도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외교 청서와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한 독도 영유권 주장 문구를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경북 지역에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과 휴일 온열 질환자 7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환자 수는 50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80대 남성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축 피해도 늘어나 지난달 이후 5개 시군에서 닭과 돼지 4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취약계층과 산업 현장, 가축 사육농가 등에 대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더위를 한결시켜줬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오르던 기온은 다시 내려갔고요. 보고 계신 그림은 오늘쯤 천둥 번개를 나타낸 사진인데요. 이렇게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벼락과 함께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땅의 열기에 하늘을 찬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여름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그치겠지만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 다니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내일도 낮 기온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영덕이 29도, 포항 28도에 머물면서 대부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초반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0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은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 24도,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이렇게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영덕군 사진리 동쪽 1km 해상에서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49살 임모 씨가 먼 바다로 떠밀려 나가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정을 급파해 무사히 임 씨를 구조했으며 임 씨는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해안에서 2km 떨어진 어장 부위를 보고 호기심에 갔다 오다가 힘이 빠져 표류했습니다.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막을 내렸지만 8월 한 달간 포항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1회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 국내 정상급 락 밴드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월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